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2년 6월 26일 주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인데요. 다른 영상 참조하시는 게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위험의 급락은 저는 뭐 많은 뷰가 있겠지만 저는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금리 인상가 양적 긴축의 영향인데요. 여기서 이제 투자 자본들이 이제 들어왔었잖아요. 투자된 자본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채권을 연준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받았죠. 채권을 판 금액을 받았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돌려주기라고 저리로 받은 거죠. 거의 금리가 낮은 상태고. 그래서 여기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를 했던 겁니다. 이제 그거를 판매를 한 거예요. 양적 긴축이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금리 인상보다 양적 긴축이 더 무서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일경 정도 되니까 더 위험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반등 랠리가 나와도 무섭게 보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분할 매수 조금 하셨다면 이제 추가 매수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반등이 나오면 또 익절하고 나가시고 그 플레이를 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30%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있는 자본으로만 하세요. 레버리지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특히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 우려인데요. 확률은 증대되었으나 저는 이제 관점이 났고요. 블라드 총재가 괜찮다고 했어요. IMF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러시아 전쟁급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리세션 우려 적은 거고요. 그걸로 유력하다고 보는 게 원숭이 두창이라고. 원숭이 두창은 저는 메르스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메르스랑 원숭이 두창 비슷한 게 이제 외부적으로 얘가 확진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기침을 하는 거랑 기침 안 하는 거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숨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침 완화제 같은 거 하면 숨길 수 있지만 피부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걸린 사람은 3,5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고 우리나라 한 명 걸렸지만 이것도 초기에 잘 잡았고요. 전파도 안 됐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신용 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인데 신흥국들이 다 힘든 게 아니에요.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인도한테는 뭐요? 기름 싸게 팔고 있죠. 그런 나라들이 수혜를 받는 나라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동남아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 이 신흥국이 이제 금리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아예 사람들이 안 오다 보니까 관광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도 약간 비슷합니다. 일본도 그 엔화가 낮은데 엔화에 투자해 볼 만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짧게 보고 뭐 투자하세요. 수수료는 크게 나가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아마 내일 1일 시황에 적어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흥국들이 다 나는 게 반반이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위험하지만 부채가 많지만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숭이 두착이 크리티컬하게 작용되면 위험하겠지만 똑같아요. 피부로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악화됐습니다. 북한 도발. 미사일 정도는 시장에서 견딥니다. 근데 미사일이 아닌 북핵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는 저는 이제 갈 만큼 봤어요. 이제 피해자가 증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 쪽으로 갈 건데 이게 어느 시점에 되냐는 겁니다. 이게 정전협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당사자끼리 해야 되는 거고요. 러시아는 국경을 완전히 공고하게 방어하는 방어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추가 침공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라인 꺼서 그 안에서만 다 점령하는 전략으로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그걸 공략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점령을 한 상태에서 작은 당들을 다 점령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추가 침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기를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방어하기 훨씬 편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크라이나는 EU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반대급부를 통해서 추가적인 침략을 못하는 선에서 막아버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신흥국한테 자본을 팔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색깔을 바꿀게요. 그 다음에는 가상화폐인데요. 가상화폐가 주말 동안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신형 게임들이 나오는 시점에 이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VR이라고 하죠. VR 하는 그런 세계로 넘어가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역설이죠. 여행을 못 가면 VR이 더 대세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거를 점령하는, 그러니까 SNS가 이제 차세대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요. 원자재 가격 위험은 이제 거의 내려온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만약에 지금 가격도 유지하거나 지금 가격보다 내려가면은 위험에서 빼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시장이 붕괴된 이유는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하려고
작용이 됐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촉발했고 금리 인상을 연준만 한 게 아니라 그 유럽도 하고 그다음에 리세션 우려가 불거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 위협 나왔고요. 가상화폐 급락 나왔고요. 이거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만들었죠. 다 연결돼 있어요. 원숭이 두창까지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다 떨어지면서 우리의 투자 수익도 많이 무너져 있는데 저는 이거는 충분히 다 회복하고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서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기업하고 앞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올 기업들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 오히려 좋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재적 위험 진단은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 이제 표리그룹을 보겠습니다. 7월 1일 거는 이제 아직 이제 위클리가 안 나와서 그대로 두고요. 27일, 28일, 29일, 30일인데 저는 이 두 날이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8일 특히 더 중요한데 여기까지가 거래가 되니까 여기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배당, 배당 낙일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배당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수요일 날 오르냐 안 오르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수요일 날 올라주면은 그리고 수요일 날 올렸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을 받은 걸 확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주 금요일 날 샀죠. 월요일 날 올리죠. 화요일도 올려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한 2, 3% 나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근데 배당도 받아요. 배당률로 봤을 때는 약 0.5%가 나와요. 분기 배당. 그러면은 수요일 날 팔아도 되죠.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수익만 나면 되는 구간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도 이런 그냥 단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성장이 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중장기를 하니까 힘드실 거지만 그래도 이 배당 받으시고 또 다음 분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피크가 7월일 것 같아요. 7월까지만 잘 견디시고 7월에 분할 매수할 자본을 확보하셔가지고 분할 매수하신다면 삼성전자든 뭐든 대기업들은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2, 3년 뒤에 이제 급락 파동 나올 때가 진짜 위험하다. 그 전에는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찍었으니까 최소한 반 이상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300이었고 지금 얼마죠? 2,300이죠. 그러면 반이니까 최소한 2,800까지는 올라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봐야 되는 거니까 먼 미래니까 계속 베어마켓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7 회담하고 나토 회담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때 북한 도발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게 29일입니다. 29일. 그러니까 다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그다음에 G7 회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G7 회담 독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러시아가 하드로 올라갈 거죠. 그럼 러시아의 발언이 이제 문제고요. 여기 있는 7년 국채물 입찰이 중요합니다. 이거 입찰이 끝나야 원달러 환율이 진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북한 도발만 없다면 하수도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어서 다음 주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눌림목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내고제 이 지수들이 나오고 이 발표도 좋아야 되고요. EU에서는 소비자 신뢰지수, 한국은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나쁠 거예요. 나쁘게 나오니까 오히려 저점을 뚫고 내려가 버리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가 미국, 중국 둘 다 나오는데 뭐 둘 다 뭐 썩 좋지는 않겠죠. 좋지는 않지만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고 지금 상승폭을 그래도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까지 했던 상승폭은 지킬 것 같고 최소한 그리고 방향성을 정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지수 이제 기술적 분석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아쉬웠던 게 그 연초에 우려했던 그 자리를 찍어버렸죠. 그 자리를 찍어버린 게 제일 아쉬운 것 같고요. 일단은 선물부터 보겠습니다. 주요한 선물인데 이제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 일봉으로 먼저 볼까요? 일봉으로 보면은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볼린저 밴드 추가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그 자리를 찍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려하던 그거를 찍어버려서 상당히 아쉽고요. 실제로.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내려가 버렸고요. 이거는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볼린저 밴드가 있고 월봉 기준, 주봉 기준, 주봉 기준 보면 이걸 뚫고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뚫고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열심히 그렸지만 이게 다 실패가 되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보여드렸네요. 결국에는 340선 붕괴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선까지 이제 내려와 버렸고 그러면은 이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못 만났는 거 장기로 못 만나고 있었던 걸 다 만나버렸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연결 선물로 볼게요. 일본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 이제 코로나 시즌 있는 그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때 올라가 버렸고 저는 이거 올라간다고 예측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좀 아쉽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쉽긴 한데 이 상승은 대출이 만들어낸 상승이긴 해요. 저금리에 따른 대출의 상승이고 이 하락도 결국에는 양적 긴축에 따른 하락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여기 저점 대비하고 이 구간에서의 가운데 값으로 왔고 지금부터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크게 무리 없이 시장에서 대응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121평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어요. 61선하고. 그래서 그때 이거를 타고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싸움이고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갭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옆으로 기든 아니면 요거에 반을 올리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쌍바닥 체크를 하고 쓰리바닥 체크해서 실패가 나온 것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이거를 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저도 이제 기술적인 거를 더 믿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대출 자산이니까 대출 자산에 대한 거는 이제 시장 감시를 통해서 이제 상방 리스크라고 해서 다시 이제 잠재적 위험 체크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315지만 실제로 이제 본 선물은 이제 본 선물 기준은 316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315.90까지 해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요거처럼 간다고 하면 가운데 선이죠. 그럼 요 선을 만나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릴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한 방 치서 하나 더 올릴 거예요. 하나 더 올리고 하나 더 올리면 한 이 정도 올라갈 거고요. 요거 올리고 그러니까 여기 선에서 약간 모진분밀이라서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우상향을 해서 타고 가서 이 61선을 만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선물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선물의 기술적인 사항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를 만나러 가거나 이 간격이 좁아질 때 우리는 다시 하방을 대비해야 된다. 그게 7월 중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이고요. 월봉. 주봉이랑 월봉 봤을 때는 사야 돼요. 지금 사야 되는 구간인데 분할 매수로만 대응해요.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으로 들어가서 코스피인데요.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 되죠. 월봉인데 이거 안 만날 줄인데 깨고 내려가 보죠. 결국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하락은 어느 거에 준하냐면 얘랑 비슷하고 얘랑 비슷하고 얘랑 비슷합니다. 121선을 깨고 내려갔다는 점에서는 얘네들이 더 숭악한 이거는 아니고요. 얘가 그 심각하죠. 얘는 거의 50% 빠졌기 때문에 논외를 치면 얘랑 비슷할 정도의 하락입니다. 근데 경기 부양책을 지금 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경기 부양책은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월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에서 얼마나 박스권이에요? 한 5개월 박스권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 봉의 반까지. 그러면 이 봉의 반까지니까 여기서 이 봉의 반은 요 정도 되겠죠. 2537, 2537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2500 정도까지는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상단 잡고 이게 꼬리를 달잖아요. 올라가도 바로 못 올라갑니다. 그거를 한 5, 6개월 반복을 하고 여기를 지지받을 수 있고 다음 달에 요거를 123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7월 달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반등 랠리로 이게 다음 달 봉이겠죠. 지금 달 봉은 여기서 끝난 것 같고요. 다음 달 봉으로 기준했을 때는 요런 파란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서 시작하니까 또 내려오겠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달 8월, 9월 달이 거의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은 경기 부양책을 하겠죠. 그러면서 올라가.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올라가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요 구간으로 하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다시 내려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근데 결국에는 시장 위험이랑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풀 매수, 뭐 레버리지 매수를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더 하락하기는 힘들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는 일목균형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만들어 가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2천까지 간다는 건데 그 전에 여기서 이제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100일선. 100일선을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100일선을 깨질 때는 코로나 할 때고 이것도 보시면 장기 추세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더 떨어지면 더 분할 매수 할 수 있게끔 자본만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 한 6개월 정도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결국에는 내년 내후년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에서 다 새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올해 목표가에 도달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메이저가 이제 순환매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냐. 이번에 상승기도 그렇고 7월, 2월, 8월, 한 10월부터 상승을 할 때 이제 그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기준 한번 볼까요? 일본 기준을 보면은 요거까지 왔어요. 거의 왔죠. 그러니까 이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그때도 이게 다 뭐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할 때 꽃버스 많이 사실 때 이거였어요. 꽃버스 사시다가 이것 때문에 팍 물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저는 지킬 것 같아요. 여기서 실패를 했지만 여기서는 지키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는 북핵이 제일 위험하다 보는데 북핵 말고는 크게 위험할 만한 요인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히트는 코스닥이었으니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와 이건 진짜 예술적인 차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급락이 나온 거를 다 하루 만에 만회했죠.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 위력이에요. 반대 매매 나오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반대 매매가 코스닥에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종목들은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반대 매매 나오는 와중에 다 삽니다. 공매도 때린 거 다 해소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기준으로 보셔도 이거 꼬리 이제 길게 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기는 힘들고 요거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120까지 깼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기는 힘들지 않나. 요걸 지킬 줄 알았는데 완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월봉 기준으로 보셔도 이제 여기 있는 월봉 기준 120선까지 언저리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일목균형표 지지선까지 또 와 있어요. 그럼 여기 구간에서는 무조건 추가 매수. 아마 저는 이거가 되면 선물 매수도 들어갈 것 같아요. 3개월짜리 선물 매수도 들어갈 것 같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는 거의 바닥권에 왔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랑 똑같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추가 하락은 7월에 가능합니다. 7월에 가능한데 7월에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파는데 관련된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거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물론 에코프로비엔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동반을 빠진다면 이거가 또 이거 깨러 가겠죠. 한 번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한 번 더 생길 수 있지만 여기 120선이거든요. 100일선이니까 이 라인을 거의 지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 정도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오려면 사실상 은행 하나가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은 은행 안 무너져요. 지금은 예대 마진 좋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이게 한 번 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박스권 한 번 더 만들었다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이게 발생하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무조건 현금은 꼭 이번 때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20%씩은 확보하시면서 대응해 주세요. 이제 진짜 아시잖아요. 이제 요 기간 다 겪으면서 현금이 있었으면 요 음봉들을 다 좋게 탈출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너무 가파라 가지고 중간에 제가 추천해 드렸기 때문에 물려 계시겠지만 요 밑에 구간에서도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유리하시거든요. 저도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코스닥이 오히려 더 급락했고 반등은 더 세게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성장주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성장주들이 좋은 방식으로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시장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보도록 할게요. 전업입니다. 달러 볼게요. 달러가 이제 내려왔어요. 야간에는 더 내려왔거든요. 야간에는 더 내려왔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야간 선물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90원을 깼어요. 90원을 깼으니까 지금 어디 구간까지 왔냐면 이겁니다. 근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국 선물이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여기 정도까지 이게 갭으로 올랐잖아요. 이 갭을 채우러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갭은. 근데 언제냐면 수요일 기준이에요. 수요일 날 입찰이 끝나버리면 원달러도 쭉 내려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입찰을 하기 때문에 7년 미국 국채를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 자금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게 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미국채는 안전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장 상황이 2년 있다 위험해지면 걔가 가격 급등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0년짜리 요 채권 좋게 보시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리는 그걸 찍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잠깐. 이거 보면 진짜 이게 올랐죠.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얘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지난주 요 구간부터 계속 10년째 국채 괜찮습니다. 10년째 국채 선물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안 늦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 물론 이제 금리 상하면 또 내려오겠죠. 그때가 매직 기간인데 여기가 바텀 같아요. 그러니까 1,100원. 이게 깨질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깨지기 힘든 오히려 이제 3.5라는 수치, 2.5 이상 수치가 되면은 3.5로 갔을 때 이걸 피해보다 이게 반대로 갔을 때 그냥 금리 둔화를 시키는 그 구간, 그 인플레이션을 잡혔을 때 올라가는 구간이 더 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얘는 또 뭐예요? 팔고 나면 현금성 자산이니까 얘를 판다는 거는
주식의 가격이 그 채권의 가격이 가격이 높아진다는 건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시장이 힘들다는 거예요. 시장이 힘들어서 채권을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투자하겠는데 그래서 계속 채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세요. 그게 본능입니다.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계좌에서 빼거나 아니면은 채권을 사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 대응을 잘하는 거고 변동금리 보세요.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거는 떨어지죠.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걸로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자 이제 다시 종목 차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우러 가면은 70원대 라인으로 갈 수 있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깨지는지 이런 돌파가 나와버리면 쭉 떨어집니다. 이거는 가능은 한 게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먼저예요. 미국 연준보다. 그러면 금리 인상할 때 이 시즌에 나 지난달도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왔고 추가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하기 전에 이렇게 쭉 떨어진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도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7월 달 이전에는 요 한번 파동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61선 여기를 지지하느냐, 여기 있는 가운데선을 지지하느냐, 여기 있는 121선을 지지하느냐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 이제 이게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1235원부터 여기까지 1260원까지가 떨어지는 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오면은 다시 달러 매수를 하시고 이거 매도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언제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 전략으로서 안전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점검하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제 살펴볼게요. 가상화폐가 나쁘지 않아요.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떨어진 거에서 요만큼 올라온 것처럼 요것도 유지를 한 거고요. 15분봉으로 보시면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다 복구하고 올라와 버렸어요. 30분봉으로 봐도 이거 그러니까 지난 밤 금요일 날 밤에 일어났던 상승폭을 다 만회를 해서 다시 올려놓은 상태고 내일 추가 상승이 만약에 장전이 일어난다면 나스닥 선물도 상승돼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게 제법 올랐어요. 아까 새벽에 그 잠재적 위험에 있는 수치보다 올란 거고요. 15로 보시면은 요거보다 높아졌죠. 요거보다 높아졌고 전체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1시간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거죠. 지난밤 새벽에 미국 시장이었고 미국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물이 충분히 올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얘가 힘든 이유가 테라랑 똑같아요. 얘도 이제 스태킹 한다고 하니까 위험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더리움에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좋은 거고요. 제가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할 때 이더리움 더 좋게 본 건 비트코인 너무 메인이라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건데 이더리움은 개발자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물론 건도형 같은 분이면 문제가 있겠죠. 네, 그거는 있고 그 다음에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빨리 해보겠죠. 거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급락을 했을 때의 고점까지 이제 조금은 올라와 있는 거고 빨리 500원대로 이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얘는 성격이 이제 여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올라갑니다. 두창이 막을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만큼은 못 막을 거예요. 그러면 메르스급이고 그럼 지나가고 나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코로나는 위험한 게 겨울 되면 또 독감이 돌 거예요. 그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크게 무리할 건 없고요. 여기 고점 아직 돌파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급등이 약간 나왔기 때문이고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리플은 많은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리플을 거래하려면 조금 더 시기적으로 필요가 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리플은 지금 가격에서 100%는 나올 것 같아요. 저는 100%가 나올 것 같은데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가격은 다시 원상복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임 게임을 할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이제 1년짜리를 볼게요. 1년짜리를 보면은 이 가격 2배 그러니까 320 그러니까 요 중간 정도까지는 올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4천까지도 한번 복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복구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움직이는 파동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상방인 듯 아닌 듯 모르는 가격이 전 3,500과 4,000 가격을 가야 모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튀어도 명분이 있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금리 인상이 될 때마다는 조금씩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올라놔야 내릴 게 있고 그 흐름을 잘 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였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 랠리로 전환하려면 이번에 확실하게 물가 인상되는 거 잡아야 되고요. 다음 달에 미 연준이 0.5만 상승해도 될 정도의 물가 상승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정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힘들죠. 네, 그렇게 보시면서 어,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